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소식들을 통해서 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XRP 차트가 좋아 보인다, 지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종종 전달을 해드렸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XRP 타겟이 60센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올라온 그런 차트이고요. 자, 계속 보시면은 오늘 XRP가 혼자 달리기 시작했죠.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XRP는 열심히 혼자 올라가고 있는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서 XRP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게 채여가지고 같이 상승했던 거 반납하고 결국은 다 함께 하락하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가 상승하려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말하죠. 어이 이대리 어디가, 일 끝났으니까 술 한잔 해야지 하면서 이제 딱 허리춤을 잡고 끌고 가버렸죠. 하여간 이 대한민국 회식 문화 문제가 많습니다. 헛소리는 그만하고 바로 또 오늘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지금 현재 XRP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 IMF의 총재 크리스틴 르갈드에 관한 것입니다. 이 크리스틴 이모가 오늘 CNBC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Review of US Economy 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틴 르갈드의 이러한 발언들이 리플사의 기술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제가 이 영상을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이게 CNBC에서 방영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저작권법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재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대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유튜브나 제 트위터에 오시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크리스틴 르갈드가 이렇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IMF는 전 세계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오픈되고 안정되며 투명하고 또한 예측할 수 있으며 규범 및 규제가 된 새로운 무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두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게 될 주변국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국제 무역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전 세계 경제를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IMF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러한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무역 시스템, 예전에 국제 무역기구에서도 리플사와 아이오타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MF랑 가장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에서는 리플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생각을 연관을 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고 나면은 어떤 시스템을 언급을 한 것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 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많은 소식을 듣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 리플사가 이제 오피스를 열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XRP를 판매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전달해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유럽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리플사의 말잔 델라틴 씨가 계시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지 지금까지 발표 나온 것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오는 6월 26일 런던에서 블록체인 서밋이 있습니다. 주제는 분산 원장 기술이 어떻게 국제 지불을 더 빠르고 싸고 쉽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독일로 날아가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7일에서 9일 더블린에서 또 한 번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리플사의 CTO인 네비 슈왈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독일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또 블록체인 및 개발자 관련된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죠. 굉장히 바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나빈 구타 씨는 계속해서 중동 쪽에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직원들이 유럽 및 다른 나라들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모든 전 세계에서 관계자들이 리플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리플사의 사업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아시아 쪽도, 중동 쪽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입지가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는 아프리카 쪽을 좀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쪽에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일단 한번 계속 지켜보시죠. 그 다음은 암호화폐로 지불을 도와주는 암호화폐 지불 서비스 업체인 코인게이트에서 새로운 트윗을 남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전달해드린 기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비트코인 지불을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지불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라는 기사를 제가 암호화폐 시간대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코인게이트에서 이렇게 새롭게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XRP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XRP로 지불을 하는 수치가 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은 XRP가 점점 지불 수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월부터 건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XRP로 지불을 받은 그런 고객들, 이제 코인게이트와 연결된 그런 고객들이 이제 전부 다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어느 정도 XRP를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XRP로 이제 암호화폐로 지불을 받는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암호화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오래된 그런 소식인데 2018년 6월 14일 날 ACI 월드와이드, 이제 미국의 거대 지불 시스템 제공 회사 중에 하나죠. 이 회사의 실시간 지불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나는 리플사의 기술이 모든 금융시장의 실시간 및 국제 지불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다. 스위프트에서 제공하는 국제 지불 솔루션과 함께 리플은 정말 귀중한 시장의 전략적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위프트와 함께 엮여 들어가는 것은 약간 아쉽지만은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완전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ACI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리플사의 네트워크 그리고 스위프트의 네트워크 등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동시에 제공을 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대한 지불 업체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이 정도로 평가를 한다. 스위프트의 몇십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터줏대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스타트업 기술이 이렇게까지 빨리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죠. 자, 스위프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약간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소식 나왔습니다. 스위프트에 관련된 것인데 마치 길 가다가 껌을 발로 밟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소식입니다. 유럽의 타겟이 스위프트를 서비스 제공자로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타겟이 뭐냐면은 유럽이 단일 통화권이 됨에 따라 유럽 각국의 자금 결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입된 국제 결제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가 타겟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스위프트에서 이제 어제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스위프트가 아직까지는 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습니다. 이런 구시대 유물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사실 언제 촬영이 된 비디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본 것이고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머니그램 아시죠? 머니그램의 글로벌 생산 및 혁신 부서의 장이 XRP와 리플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시죠. 이제 거의 2분짜리인데 2분까지 다 보지는 않고 중간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Cryptos and new currencies popping up pretty frequently. So how does this affect what you're trying to provide to your customers? Yep. So we did actually a proof of concept with one cryptocurrency. I mean, we made a press release, so I mean I can mention that was with the Ripple, where we are trying to see if we can use cryptocurrency for liquidity in the markets. Because I would say the big secret on money transfer is that money doesn't move. Money is already there. We pre-fund pretty much in bank account all over the world, and then we do value transfer. But if I were to send money from here to Mexico and literally physically move the money at that time, it would take a lot of time. So cryptocurrency, if there is still a lack again of liquidity and some markets are more advanced than others, we deal with a lot of exotic currencies in countries such as in Africa, for example, where I don't see cryptocurrency really being traded in the near future. But in many places, like in Europe, like in Asia, it could be actually possible. And we, if it takes off, we want to be part of it. 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물어봅니다. 암호화폐가 머니그램의 사업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XRP를 사용해서 이미 개념 증명을 시도를 했었고 XRP를 통해서 유동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보려고 했었다.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 이제 대부분이 모르는 점이 있는데, 이제 국제 송금을 하게 될 때 실제로 현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돈은 이미 프리펀디드 어카운트, 이 노스트로 어카운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은행에 이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돈을 미리 넣어놓고 가치를 바꾸는 것이다. 말 그대로 현금은 움직이지 않는데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숫자를 보내고 저기서 숫자를 받고, 그래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숫자를 바꿔가지고 미리 들어와 있는 돈을 그 나라의 고객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실제로 현금을 옮기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암호화폐 확장성이 커지고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보급되게 된다면은 실제로 돈을 바로바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각 나라에 있는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없앨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 항상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XRP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없앰으로써 묶여있는 돈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리고 리플사의 고객 중 한 군데가 벌써 이것을 실행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해냈다라고 제가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죠. 멀지 않은 미래예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 다음은 놀랍게도 이 사람이 X래핏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X래핏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그 나라에 있는 거래소에 팔아서 그 거래소로부터 그 나라의 현금을 바로 은행에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것, 이를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현금을 바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그가 보는 미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이 엑스래핏을 사용한 이런 방식이 정말로 실행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로서 미래에는 돈을 거래하는데 이런 방식이 꼭 쓰이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있고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이국들,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나라들과 거래를 자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지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약간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쉽게 가능하게 될 것 같고,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었을 때, 준비가 됐을 때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국적인 나라들의 송금 경로를 뚫기 위해서 또 리플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 아프리카를 뚫어야 되는데 아프리카 쪽에도 하나 둘씩 조금씩 송금 경로는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프리카 거래소 중에 한 군데가 우리는 엑스래핏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그 후에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접 CEO가 나와서 그런 트윗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듯이 유럽과 아시아 쪽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유동성이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 중에 하나이고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리플사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XRP를 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계속해서 풀고,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전 세계에 되었을 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머니그램 같은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엑스래핏을 더욱더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아프리카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미 쪽도 그런 쪽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나라들입니다. 이 개발도상국들 말이죠. 그래서 브라질 쪽에 새로운 또 오피스가 세워졌기 때문에 남미 쪽, 그런 쪽의 송금 경로를 뚫는 것도 저희가 이제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죠.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이제 전부 다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전 세계에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되게 되는 날, 그때가 되면은 정말로 XRP가 전 세계 이제 송금 기준의 표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에서 약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희소식 한 가지를 또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SEC의 위원장이죠. 제이 클레이튼이 최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드디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주식, 채권과는 다른 규제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짧지만은 말 그대로 암호화폐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증권법으로는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암호화폐를 위한 새로운 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압박의 결과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압박, 암호화폐 회사들의 로비, 그리고 소송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말이죠. 아무튼 정말 느리지만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계속되어가지고 XRP 같은 경우는 이 규제 문제가 가장 먼저 또 해결이 돼줘야 되겠죠.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드릴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보기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저도 이 채널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